효과적인 큐티 공부법에 있어 대화의 중요성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데요. 요즘 우리 아이들과의 대화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강승모 목사님과 함께 효과적인 큐티 공부법, 효과적인 소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이들과의 대화가 1분을 넘기지 못해 답답해한다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는데요. 네네. 왜냐면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대화를 꺼려해요. 왜냐면 물어보는 것이 뻔한 거를 물어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질문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뻔한 거기 때문에 애들이 답답해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목적과 결과는 있겠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화가 점점 끊기고 있죠. 그리고 네. 대화가 투명스럽게 바뀌는 거죠. 네, 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너 오늘 학교 갔다 왔어? 당연하게 갔다 온 거잖아요. 근데 학교 갔다 왔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야 아이들이 뭘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갔다 왔어? 그러고 그거 끝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엔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 속에서도 아이들이 그 대답 속에서 논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질문도 답을 해낼 수 있는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 부모도 어떤 그 결과를 얻고서 얘가 뭘 했구나 안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단답형인 질문보다도 아이들이 대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대화에 있어 성격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로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제 주로 세미나를 통해서 디스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D라고 나오는 성품은 굉장히 주관성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건 굉장히 주장을 하는데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겠죠. 네. 그래서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성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는 네. 듣지 않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대화도 이렇게 일방적일 수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하고 싶겠어요? 자기 얘기 듣지 않는다고 얘기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성격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디스크의 I는 그 굉장히 그 친교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솜씨가 좋아가지고 남을 잘 설득을 하고요. 그리고 인간적이고 낙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단점이 있다면 끝마무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뒷정리가 잘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할 건 다 하면서도 어지러 놓은 건 어지러 놓는데 그건 치우는 거를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이가 못된 게 아니라 성품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성품을 알게 되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디스크에서 S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내심이 좋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얘기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또 답답한 거예요. 제가 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다 알아듣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얘가 도대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너 대답 좀 해. 그러면 애가 또 짜증낸단 말이죠. 이제 그런 성격이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네. 예, 가장 이제 마지막에 이제 디스크의 C는요, 아주 정리 정돈을 잘해요. 그냥 남들이 볼 때는 공부도 잘하고 아주 성격도 좋고 잘할 것 같은데, 근데 뭐가 있냐면 융통성이 없어요. 네, 잘 받아들이고 아주 소극적인 마음은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이런 아이들은 조금 뭐라 그러게 되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또 아까 같이 외성적인 사람 같으면 답답하게 짝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성격상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그 DISC였나요? 네, 그 성격들 다 너무 좋은데 하나씩 다 약점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진행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서 부모 성품 때문에 또 자신의 의도와 달리 전달되는 경우가 또 생기고요. 그렇죠. 듣는 사람들은 또 오해가 생겨서 서로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상대방을 조금 성격을 알아서 쟤는 성격이 저러니까 저런 게 맞아. 또는 나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좀 이해를 좀 해줘.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알고 넘어갈 때는 엄마가 성격이 저러니까 그래 이건 그냥 내가 시험 받은 게 아니야. 충격받을 필요가 없어.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엄마는 맨날 짜증내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아예 보기도 싫게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디스크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대화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그것까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이거를 그림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 그림을 올린 거를 보시고 체크를 하세요. 근데 단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해야지 이 성품을 내가 생각하고 체크하게 되면 이건 오히려 자기의 정확한 자기 성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딱 1분 정도만 들고 있을 테니까 그 시간에 요거를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성격이 나오는데 이 성격에 여기 보면 A, B, C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거든요. 네. 자, 그럼 요걸 지금 제가 1분 동안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리고 빨리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나요? 네, 그렇죠. 왜냐면 어떤 게 좋을까? 좋은 것만 사람들이 선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오랫동안 생각하시면 바뀔 수가 있으니까 빨리 하시라는 거죠. 고민하지 마시고 네. 즉흥적으로 하십시오. 예, 예. 자, 이제 표시된 것을 통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맨 밑줄에 보게 되면 통계를 내는 숫자가 좀 남아 있겠죠.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D가 제일 많은가, I가 제일 많은가, 그 다음에 S가 많은가, C가 많은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성품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D 성품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격이 굉장히 급하기도 하지만 자기 주장만 세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 스타일이죠. 네, 듣긴 듣는데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는데 맞는 것 같으면 듣지만 맞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고집이 좀 세다 그럴까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생각한 것을 잘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떤 모임을 갖는다고 하게 되면 리더가 D 성품이라면 반드시 I 성품을 가진 총무나 부회장을 세우시면 이게 잘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면 그 I 성품을 가지시는 분은 싸움이 났을 때 화해를 잘 시켜요. 상대방을 잘 이해를 시켜줘서 이 화해를 시키고 이게 좀 기분이 업된 것을 다운시키는 그런 스타일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이 상당히 좋죠.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어떤 게 또 단점이냐면 자기도 모르게 소문을 퍼뜨리는 스타일. 말을 너무 쉽게 얘기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좋겠죠. 그래서 뭐 부형들이 만나면 이제 우리 아이는 어떻고 막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이제 교제성이 좀 높긴 하지만 좀 할 얘기, 못 할 얘기 이런 걸 좀 가리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S 성품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내성적인 성품이다. 근데 C는 조금 더 내성적인 부분이 좀 더 강한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게 되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큰 걸로 와닿아가지고 상대방은 아주 요만큼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가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모든 걸 잃어버리는 의욕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행해 보면 이제 이 대화 속에서 이런 걸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DISC에서 보면 D는 자존감이 가장 높은 성격인 거에 비해서 C는 자존감이 조금 낮은 성격이라고 보면 될까요? 뭐 자존감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자존감이라고 하게 되면 자기 어떤 그 주체성이 없다는 건데 자기 주관은 분명히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데 네. 이제 이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예를 든다면 이제 성질이 급한 애 같으면은 이제 엄마한테 엄마 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쵸. 예, 그럼 엄마가 덜썩 내줍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어디다 쓰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애는 뭐냐면 숙제물 있어, 숙제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가 뭔데? 그러니까 종이 접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면 돼? 이게 길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짧은 이야기지만 하나도 이거는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왜 자꾸 엄마가 이거 물어보지? 이렇게 아내 엄마는 또 얘가 어디다 돈을 쓰려고 그러지? 서로 이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아이가 조곤조곤하게 얘기를 한다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엄마 나 내일 숙제 있는데 종이접기 하는 숙제가 있거든. 그거 준비하려면 2,000원이 필요해. 그거 좀 줘.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겠어요? 얼른 내주겠죠. 근데 이게 말하는 데 따라서 이제 이게 싸움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확실히 첫 번째는 뭔가 대화라는 것보다는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그냥 제시해 주는 거에 비해서 두 번째로 아이가 무엇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라고 정확히 제시를 해주니까 이해하는 사람도 확실히 편하고 의심을 잘 안 하고 그냥 그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가 필요하구나 라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어서 확실히 두 번째 방법이 대화하기는 훨씬 더 매끄럽고 효과적인 것 바로 같아요.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한다. 결국 논술을 하고 있는 거죠. 공부를 하지 않지만 대화를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논술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화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DISC의 성품을 조금 확인하고 나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접근 방법이 있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엄마가 얘기할 때도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너는 이렇게 좀 얘기해주면 이해하기 쉽지 않냐? 그럼 금방 돈 줄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냐? 이렇게 엄마가 얘기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학교 갔다 왔어? 학교 안 갔다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뻔한 건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냐? 그러면 이제 얘가 배운 게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오늘 생각나는 게 뭔데? 그러니까 얘가 학교에 와서 그냥 갔다 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얻어와야 되는 게 있는데 배워와야 되는 것인데 그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엄마도 얘기 안 해도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대화를 유도를 해라.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대화 속에서 하게 되면 꼭 논술 공부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훨씬 짧고 굵게 그 논술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듯 오늘 이렇게 저희가 성격과 성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것을 대화에 또 적용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승호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이러한 성격과 성품을 확실히 깨달은 후에는 아이들에게 칭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 회복은 결국 아이들 공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저희가 함께 나눠봤는데요. 네. 저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효과적인 큐티 공부 방법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